마태복음 10장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7절 봅니다. 27절부터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넣어서 죽일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그 윗자리에서 전파라고 그러죠. 집 위에서 전파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순교할 각오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참새 한 마리 조그만 거 하나까지 떨어지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세를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12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666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주님을 시인할 거냐 안 시인할 거냐 갈림길에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주님이 주시는 이게 메시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과 우상 숭배를 딱 얘기할 때는 여러분은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주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좀 간단하게 전하고 며칠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그 뉴스 앵커가 을사년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래요. 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2025년이지 뭐 을사년이니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가 을사년이로구나. 그래서 주님한테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감동을 별로 안 주셨는데 목요일 날부터 주님이 계속 을사년을 계속 떠올리게 하시더라고. 이거를 주제로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은 을사년 2025년 을사년이면 이제 뱀의 해죠. 뱀의 해고 이거 지금 우리가 120년이 지났어요. 을사년이. 한 갑자가 60년이죠. 두 갑자가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대한이 독립되어 수립되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죠.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을사년은 뜻깊은 해입니다. 뜻깊은 해인데 1894년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약 1년간 진행됩니다. 1895년 4월 17일까지 이 땅에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누가 먹느냐 이거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래서 일본이 이기죠. 그 다음에 1904년 2월 8일에서 1905년이에요. 그것도 1년이 조금 넘죠. 이거는 9월 5일까지 이것도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강국 맹주로 부상합니다. 그러나 이때 세계 제1의 지wan 패권의 1위를 쥐고 있는 나라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겨지는 상태였어요. 일본이 비록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패권 제1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조선은 마지막 순종이 다스릴 때인데 너무나 외세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살았어. 우리말로 속말로 깡통이라고 그러죠. 깡통도 완전 오리지널 깡통들이에요.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할 거 임금부터 해서 싹 다 그냥 그렇게 살은 그게 조선조예요. 그게. 근데 자 이때 미국이 이제 패권 1위가 영국에서 받으면서 패권 1위 국가는 세계를 놓고 판을 짜는 거예요. 판을. 네? 판을 짜는데 러시아가 비록 패전을 했지만 이 제정 러시아가 막강한 나라예요. 그때 그 짜르 황제가 있던 때 막강한 나라고 이 싸움을 힘이 아주 아래 거는 신경을 안 쓰지만 서로 비등비등하면 이 견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침 러시아를 이거 막으려는데 미국이 막으려면 워낙 먼 나라에서 와야 돼. 그죠?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근데 일본이 이겼단 말이에요. 청나라를 이기고 러시아를 이겼잖아요. 잘 됐다. 근데 이 눈치 빠른 일본이 미국의 이 고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일본이 잽싸게 미국에 가서 아이고 형님 러시아 우리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그래 고마워. 니네가 막아. 우리가 막으려면 멀리서 와야 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렇잖아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 이게 국제 정치예요.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일본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러시아를 막아줄 테니까 조선을 우리에게 달라 이래요. 죽게 먹으라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이 그 밀약을 맺는데 그것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미국은 마냥 좋은 나라야. 미국은 마냥 우방. 그렇죠. 사실 우방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러한 점들도 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합니다. 미 육군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되는 거예요. 미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와 그때 당시 일본 수상 가스라 다로가 합의한 밀약이라 이 두 사람 이름을 따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밀약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한다. 아주 아름답게 하죠. 야, 너 네가 먹어. 이렇게 쓰겠어요? 합의문에 러시아를 막고 네가 먹어 이렇게 쓰냐고. 그게 아니라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권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야? 상주하라 이거예요. 한국을 보호하려면 일본이 상주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일본은 그 당시 자기들의 식민지 필리핀을 미국에 내어줘요. 필리핀을. 그래서 미군 기지가 필리핀에 그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을 기지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을. 이렇게 두 나라가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면서 이 가스라 테프트의 밀락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1910년이죠. 을사년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밀락을 체결하고 5년이 지났어요. 1910년에 드디어 순종 앞에서 형식상 어전회의를 하고 조선이 일본에게 먹히는 한일병합, 한일합방이라고 해서 이 문서를 그 당시 총리 대신 이완용이 결의를 해요. 결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순종의 어인 옥시제를 거기다 찍어줌으로 인해서 이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마지막 순종이죠. 27대조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잠깐 보면은 역사 공부를 보면은 종이 20분이고 조가 7분이에요. 태조가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이렇게 7분만 조고 나머지는 다 종입니다. 종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은 국제 정세 자체를 몰랐어요. 아주 몰랐고 청나라만 그냥 섬기면 된다. 만년 안전빵이다. 만년 안전 청나라만 의지하면 그냥 끝이다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냥 무탈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꽉 잡혀 있었고 그런 조선이 통계를 내면 백성의 60%를
노비로 삼았다. 고려 시대 때는 백성의 13%가 노비였는데 조선조가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평가? 조선조가 가장 악랄했대. 자기 민족을 종으로 노비로 삼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전장을 해서 이겨갖고 남의 나라를 뭐 끌고 와가지고 걔네들을 노비로 삼지 자국민을 노비로 삼는 거, 종으로 삼는 거 이거 고려 때도 13%밖에 안 되는데 조선조 때는 60%라는 거예요. 여기 학자마다 달라요. 70%, 60%, 50%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절반 때리면 60%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고 이 한일 합방을 한 날 그 실제로 우리나라 그때 당시 그 신문 사설을 보면은 그때 이 조선에 미국의 그 대사가 들어와 있어요. 조미 대사가 조미 대사. 에? 조미 대사가 어떻게 신문에 기술을 했냐면은 그 진보 따위를 써갖고 자기네 본국으로 도망치는데 도둑놈이 도망가듯이 황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왜? 일본한테 내어줬으니까.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 밀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내가 신문 사설을 읽어본 적이 있어. 그 영상을 내가 그 저장을 안 해놨는데 그날 밤 조미 대사들 직원들 일행은 짐을 싸갖고 황급히 본국으로 가는데 무슨 도둑놈 도망가듯이 그냥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조선을 먹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역사에 교과서에 일일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왜냐하면 국치라 이런 걸 안 가르치는데 국치를 안 가르치니까 국민이 깡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안 그래요, 역사를. 국치를 가르치고 잊지 말라고 그래, 국민들한테, 너희들. 그런 거 안 잊어야 되는데, 아예 통으로 안 가르치니까 단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조선이 왜 먹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일합방이 한일병합이 되고 4년 후에 1914년에 우리 조상들은 엄청 숨가쁜 세월들을 살았어. 우리 지금 7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잖아요. 평화롭게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나라가 식민지를 먹히고 4년 후에 어떻게 되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야. 엎친 데 덮친다고. 산을 넘으니까 물이 나오고 호랑이를 만났더니 사자를 만난다는 말 있잖아요.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1차 세계대전을 터져요. 사라예보 사건이라 우리 교과 학교에서 배울 땐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이렇게 배웠다고 우리가. 즉 오스트리아 황태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황위를 계승할 자 황태자가 그 세르비아 거기 가가지고 사라예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세르비아의 그 민족주의 단체에 속한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그 청년이 총으로 쏴서 이제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배웠다고 우리가 쭉. 그렇다면 두 나라만 써야 될 거 아니야. 세르비아하고 오스트리아만. 예? 근데 이게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냐고 이게 왜 온 나라가 다 참가하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하냐면은 이제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은 이 자본주의 선진국, 이 연합국들과 동맹국이 있는데 연합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인데 이 자본주의 선진국의 후발국들이 패권 도전을 한 것이다 이것이. 이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태자가 암살당해서 싸웠으면 오스트리아고 세르비아 두 나라만 싸워야 될 게 상식적으로 이게 왜 왕창 다 달라붙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건 겉으로만 이런 거고 실질은 뭐다 이게 패권 전쟁이에요, 여러분. 패권 전쟁. 패권을 이기면은 이거는 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연합국 그 당시 패권을 진 쪽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일본이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이런 10개국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동맹국, 후발국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 5개 제국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황제가 지금 암살당했잖아요. 황태자가 세르비아 가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한 건데, 전쟁 선포를 왜 하느냐? 딱 판단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전쟁은 군부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결정을 내리는 거죠. 황제가 내리든 뭐 대통령이 내리든 예를 들어서. 이래서 1차 전쟁이 붙었는데, 4년간이죠. 4년간 했는데, 휴전협정을 냈죠.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들이 집니다. 이게 져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영토를 다 뺏겨버리고 지면은 비참한 거예요. 승전국들, 그거 내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승전국들이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냥 거액의 배상금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자기네 나라 돈 들어간 게 있잖아. 네? 그거 다 물어내고, 니들이 다 물어내고, 니네들 영토 내놓고 다 뺏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그래서 나라가 거덜나기 때문에 전쟁을 함부로 못하고 항상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이거를 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군부에서. 그 계산 잘못하고 뛰어들어서 패전했다. 나라 거덜나는 거야. 거덜나는. 승전국이 가만두질 않아. 이겼잖아. 협상하면서 다 내놔. 꼼짝없이 내놔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왜 1차 대전이 이렇게 끝나고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나는데 2차 대전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냐. 지금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이런 비참한 걸 살았어요. 10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시작된 1929년이죠. 세계 대공황이 발생해요.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막 실업이 발생하고 인플레이로 물가가 치솟고 이런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을 이제 조금 미국이 잡아요. 진정을 시키니까 뭐가 벌어지느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네? 우리 조상들은 5년 사이, 4년 사이, 10년 사이로 큰 사건이 막 펑펑펑 터진 거야. 응? 그러면 세계대전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응?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어떤 특징이 나냐면은 1차 세계대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같은 편이었는데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권에 도전해요. 미국에게. 독일도 도전을 합니다. 이탈리아하고 3개국이. 그 다음에 아까 1차 대전에서 졌던 나라들 있죠. 예? 졌던 나라도 헝가리, 불가리아, 여기 있죠.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얘네들은 겉으로는 안 하면서 여기를 도와주는 거야. 왜? 2판 4판이다. 어차피 얘네들한테 거액의 배상금 다 물어주고 그래주구나. 평생 벌어서 갚아도 다 못 갚어. 국민들 세금쳐 짜서 해마다 조공 바치듯이 갖다 줘도 승전국들한테 갚지를 못하니까 아주 가혹하게 요구했다고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얼마나 저게 했는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패전국들이 여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다 있죠. 여기 2차 대전에 헝가리,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다 있죠. 여기다가 더 들어갔어.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까지 다 2판 4판이다. 어차피 쟤네들한테 평생 당하고 사느니 독일은 이때 히틀러죠. 독일이 이러다가 죽겠다. 한 번 더 붙자 그냥.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이렇게 일어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판은 뭐다? 일으켜서 이긴다 진다 판세를 하기 전에 어차피 죽는 거 붙자 이거야 이게 지금 이게 막. 그러니까 코너에 쥐가 몰리면 그냥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 일본만 안 그랬어요. 일본만은 정확히 판세를 본 거야. 네. 청나라 이겼어. 러시아 이겼어. 조선 먹었어. 네? 조선 먹고 1차 세계대전 이겼어요. 그죠? 일본이, 그죠? 미국은 1차 대전에 안 끼어들어갔어요. 미국 1차 대전에 안 끼어들고 뭐 했다? 물자만 지원했어. 물자만. 전쟁 물자만.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막 위상이 급속히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의 위상이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일본을 그냥 친일파들이 그때 득세를 하는 거야. 일본 꺾을 나라가 없다. 알아. 미국도 인정했다, 일본을. 패권국가 미국도 일본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독립하면 뭐하냐.
독립해서 또 왕 하나 모셔다 놓고 또 노비 한 60% 70%도 그거 사는 그런 나라 또 만들어 살 바에 일본에 사는 게 낫다. 우리 조상 친일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왕 또 세워다 놓고 그 밑에 노비로 살래. 어? 그 친일파 욕할 게 하나도 없어. 따지고 보면 이분들 어떻게 하면 친일 쪽으로 돌아갔냐고. 어? 자, 근데 그러다 프레임 전쟁에 거기다 친일파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기 좌파 빨갱이들이 모르는 프레임 전쟁이고. 이거는 뭐냐? 그동안 일본과 미국이 이해타산이 맞았는데 여기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국제 정세가 이렇다고요. 이춘근 박사가 국제 정치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국제 정치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 절대 선악 논리를 보지 말아요. 일본이 선하다. 미국이 선하고 일본 악하다.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제 정치는 뭐다?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 안보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로 동맹이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해지고 오늘 친해졌는데 내일 그냥 바로 원수가 되는 이게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눈으로 안 보고 뭐 저 나라는 좋은 나라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우리 한국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감정이 많은 나라라 감정이 풍부해서 감정이 풍부해서 아주 좋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건 빵점이라고 그러고요. 이춘근 박사님이 맞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2차 대전까지 2차 대전이 연합국이 또 승리를 합니다. 일본이 지고 독일, 이탈리아 다 지는 거예요. 다 져버려요. 이때 이제 일본이 2차 전쟁 일으킬 때 2차 대전 일으킬 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일으킬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막 젊은 애들이 많이 징용 끌려간 거야. 예? 진짜 끌려갔죠. 위안부 문제도 생기고 이게 역사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꼴 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미국이 아까 세계 공황이 일어났던 거를 봐야 돼요. 세계 공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세계 공황이 미국이 일어난 거를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말은 없는데 전혀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없는데 미국이 세계 공황이 일어나서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주식 시장이 폭락해요.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다 이거예요. 주식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미국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식을 내놓죠.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우리 주식을 사서 우리가 잘 되면 너희가 돈 벌고 그죠? 주가가 주식이 올라가면 돈 벌잖아. 주식을 산 사람이. 그렇게 선전을 했겠죠. 선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홀랑 그걸 산단 말이야. 근데 주식회사는 주식의 그 실제 본 뜻은 감추는 거야 여러분. 감춘다고. 뭐냐? 우리 회사의 리스크 위험 부담을 국민들하고 함께 나누자는 얘기야. 기본이. 우리가 안 돼서 폭망하면 이 주식 산 사람도 같이 폭망한다라고 이게 먼저 깔려있는데 요거를 말을 안 하는 것이. 안 하고 우리 주식을 사서 우리가 잘 되면 여러분 돈 법니다. 좋은 것만 부상시키는데 자본주의는 원래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오다 국민과 함께 망하는 거,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예요, 여러분. 잘 되면 물론 부도 같이 나누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근데 왜 떨어졌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 상품이 안 팔렸냐? 이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내가 인터넷 조사해보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이 원인이 뭐냐? 식민지 국가가 없어서예요. 식민지 국가 미국이 없었다고. 미국이 갖고 있던 아메리카 땅이 있죠. 그 땅도 지금 지도를 보면은 영국 식민지, 이쪽은 프랑스 식민지, 이쪽은 스페인 식민지, 이쪽은 멕시코 식민지, 다 그렇게. 그거를 미국 돈 주고 다 산 거야. 다 산 거라고. 미국 땅을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 땅이 뭐 인전을 내쫓아서 뺏어서 그 넓은 땅을 한 게 아니라 그럼 인전 땅, 인전이 그나 넓은 땅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인디언들이 살았던 건 한두 곳이고 원래 미국이 인디언들하고 개척해서 인디언 땅을 뺏은 거는 불과 요거밖에 안 돼. 거기서 나머지 땅은 다 식민지 땅을 산 거예요. 사서 합중국이 됐는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식민지 국가를 안 갖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어도 다른 나라들 식민지 국가를 갖고 있던 나라들은 큰 타격을 안 받았다고요. 타격을 누가 받았어? 미국이 받은 거야, 미국이. 예? 미국이 가서 뭘 깨달았어요, 미국이 여기서. 야,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도 식민지 국가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겠어요? 어? 응? 야, 우리도 식민지 나라를 우리도 좀 만들어갖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우리도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법이라고 그랬죠. 성서가 아니라 성경, 거룩하신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한마인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와 하늘의 북창에는 새가 나라 그랬죠. 예? 물들, 이 물은 인류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물, 국가도 되지만 이건 기술이래. 과학기술. 나라, 네이션도 되는 거야, 네이션. 그러니까 네이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들이 여기서. 나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섯째 날에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성경도 항상 보고. 미국 33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있죠. 이분이 1917년에서 22년까지 재임을 하는데 4년. 민족 자결주의를 딱 선포해버려요.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 간섭 받지 말고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각 민족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가진다. 민족 자결주의예요. 이거보다 식민지 국가를 해방시키라고 하는 거죠. 예? 다른 민족 간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야, 지금 니네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다 식민지 갖고 있잖아. 다 해방시켜 이게. 그걸 겉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민족 자결주의를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패권 국가가 딱 말하면 끝나는 거야. 말 안 들어? 두들겨 맞을래? 두들겨 맞든지 싫으면 두들겨 맞든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다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이 해방사를 보니까 인류 역사가 줄기차게 왕정기야. 서구고 우리고 다 왕이 다스리는 흑암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에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선악과 따먹고 이 지구가 어둠이 다스리잖아. 사탄이 다스리잖아. 그래서 이 왕정기가 그렇게 수천 년을 가는 거야. 수천 년을 가는데 이 다섯째 날에 이 민족들이 다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은 생물로 바다에 충만하게 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 몇백 년 사이에 여기 잠깐 이러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 시대가 접어드는 거예요. 다시 어둠의 시대가 먹힌다고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영국에서 미국도 영국에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독립이 있었잖아. 독립을 하고 18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독립을 해서 1990년에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소련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죠. 이 독립된 걸 보면은 1821년에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다음 1880년 브라질이 포르투갈에서부터 독립을 하고 우루과이가 브라질에서부터 독립을 하고 연도수는 내가 말 안 할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고 루마니아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을 하고 1900년도로 넘어오면서 1903년도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독립을 하고 핀란드하고 폴란드가 러시아에서 독립을 하고 몽고가 중화민국에서도 독립을 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나, 말레이시아, 트리니다드, 타바고, 보츠나와 바하마 이 영국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부터 독립하는 나라가 레바논과 모로코가 독립을 해요.
그다음에 아이슬란드가 덴마크에서 독립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독립을 하죠.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하고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물들음, 생물로 충만하게 하라서 하나님하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응? 다섯째 날.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날 마지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 마지막. 다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 뭐래요? 탄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큰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탄님에서 강한 용이 강한 용. 강한 용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창세기에서 뱀, 옛뱀을 강한 용이라고 안 그래. 혀로. 혀가 갈라지자 뱀이. 두 혀로 갈라져가지고 이불을 꼬시잖아요. 이불. 여자를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간교한 말로 꼬시는 옛뱀이라 거기서 나하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하시. 교묘한 관계를 속여서 사망으로 가게 하는 나하시라는 표현을 써요. 옛뱀을 나하시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 창세기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간교한 뱀이 아니라 강한 용,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게 다섯째 날에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섯째 날 감춰놨던 강한 용이 탄님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머리가 7개, 뿌리 10개 달린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러잖아요. 이 말씀이 두 말씀이 항상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탁탁탁탁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째 날 이렇게 해서 온 민족이 다 해방을 해서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다. 다섯째 날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늘의 말씀, 핫사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마인 세상 물질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 기복 그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1%, 풀어준 날이 다섯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거 없어. 요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우리도 무슨 말을 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물질 문명 다 누리고, 그죠? 요거 이제 마감 시대가 잡아오는 게 마감 시대가 요게. 자, 이제 우리나라를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오늘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으로 몰리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를 미국이 어떻게 대했나? 물론 고마운 우방이고 동맹이고 한데 그래서 1950년대 뭐 6.25가 난 것도 미국이 도와줘서 다 끝났고 그랬는데 미국이 1970년대에 제46대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죠. 그 두 가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소련을 견제해라요. 그때 아직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니까 견제하고 내가 너희를 크게 성장시켜 줄게. 성장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중국이 딱 물어요. 중국이 딱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경제적으로 같이 공생하자 이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공생하자. 이렇게 하면서 미중이 가까워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판이 다시 짜는 거예요.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현재 이렇게 되는데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계 역사,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로마 역사 이런 거 우리 역사를 아셔야 된다고. 여기는 내가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이거는 박 목사만이 나 혼자만 읽어내는 역사예요. 내가 만든 역사예요. 뭐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압박을 가해요.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이 남한 사우스 코리아에서 반공, 승공, 멸공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 자체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싫어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가요.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을 만들어요. 미국이 카드를 2개를 주고 있는 카드를. 패권 1위 국가가 단순하게 단자포설 카드를 하나만 쓰겠어요? 여러 가지 카드를 쓴다고. 그래서
좌파 정권을 만드는데 그분이 바로 시초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인데 미국의 글로벌 그 양반들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시켜서 중국의 관할 아래로 집어넣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은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내가 상병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분명할 거다. 응?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감잡아버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북한과 대화를 해서 이거를 통일을 시켜서 중국의 관할로 중국 밑쪽, 그러니까 미국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다스리게끔 이 판을 짰는데 그래서 이거를 알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미국이 떠나겠구나. 우리가 중국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래서 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을 만들기 시작하고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있으면 내가 그동안 산업 발전해 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겠고 그래서 김대중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했는데 바다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 벤태워서 FBI에서 바로 와서 못하게 살린 거예요. FBI가 왜 살렸는가? 김대중을 잘 보셔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을 하나 봤을 때 미국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가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을 죽이지 못했지만 제가 언젠가 북한과 대화를 할 거니까 집권을 할 거니까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이래서 이우락을 보내는 거예요. 이우락을 보내서 김일성을 보내서 남북 대화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수를 친 겁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게 일반 국민들에게 말이 안 되어졌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도 하고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국이 박 대통령을 좋게 안 본 거예요. 미국은 자기네들 의도대로 해야 돼. 여기 김대중을 안 쳐야 되는 거야. 좌파 정권을 만들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은 좌파가 아니야. 우파란 말이에요. 응? 우파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해도 자기네 의도대로 안 가지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거기다 핵까지 만들고 이러니까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1979년 4월에 방문하죠. 우리나라를 왔다가 6개월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제교촌에 갑니다. 서울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한다, 핵무기 포기해라. 이게 두 가지를 내걸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는 포기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강성으로 나갔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드디어 이제 김대중 노무현 10년 집권하면서 대한민국 이미 장영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미 사회 곳곳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부처들, 사법부고 입법부고 다 전부 다 잘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영화가 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눈에 가시가 박근혜예요. 박근혜를 오바마 때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버릴 때 오바마 정권이 일절 간섭을 안 하잖아. 왜? 미국이 왜 간섭을 안 해? 저번에 한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SL 그 미사일 그 방어 체계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야. 만들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미 국무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니들 미사일을 방어하지 마라. 왜? 우리 거 싸고 우리 거 미국 거로 써야 우리 무기를 쓰라고 바로 압박 들어오는데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근데 박근혜 한 동맹국가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잖아. 계속해서 왜 그런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 그리고 문제는 안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 안 쳐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북한하고 해서 중국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저 잡범이 뭐 정가 사범이 손을 못 대는 거야. 왜 못 대요? 미국이 손 못 대게 하니까. 이게 뭐 한동훈 따위가 이제 검사 따위가 뭐 어디를 기소를 해서 손을 대요. 패권 1위 국가 큰 형님들이 손 못 대게 하면 못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탄핵당한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났어. 우리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문재인 집권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에서 이재명 그죠? 이재명으로 넘어가면서 완전 넘어가는 거야. 그 미국의 그린 그 판 있죠. 판이 다 이제 완성되는 단계야.
문재인 때까지 90% 완성됐고 이재명이만 되고 나머지 10%만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때 법령을 사회주의법으로 2,500개를 바꿨고 조례를 81,000개를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이희천 교수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미 다 준비 다 됐어. 국민만 모르고 있어, 국민만. 자, 근데 지금 그래서 이재명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끝나는데 그때 계속 강화문에서 성도들 아주 눈물 감고 기도했어. 전도환 목사가 할 때 눈물 감고 기도했어. 그 자리에 누워서 수첩 깔고 대역에 배도한 새끼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 새끼들은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열렸다고. 상납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글로벌 아젠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글로벌 아젠다를 누가 짜느냐? 미국이 짠단 말이에요. 제2국가가, 패권 1위가. 이때까지 미국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사탄은 이 미국을 들어서 나쁜 일로도 쓴다고요. 예?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2019년이죠. 17년부터 트럼프가 시진핑을 씹어대는 거예요. 왜? 시진핑이 미국이 짜는 글로벌 아젠다, 자기네 질서로 들어와라. 자기네 질서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시진핑이 니네들 질서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듯이 적그리스도는 뿌리 10개, 왕이 10명이죠. 왕이 10명이 적그리스도를 떠받쳐야 돼.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적그리스도 이쪽에서 나오는데, 패권 1위 국가에서 나오는데, 너는 패권 2위 국가를 해라. 10왕 중에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왕이 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왕, 넘버 2, G2. 왕이 10명이 있더라도 그 중에 아주 제일, 뭐야 지금, 우리나라 하면 영의정 정도 되는 왕이 되라 이거예요. 이게 미국이 짜는 질서예요. 예? 그렇게 시진핑을 대우해 준 거야. 이렇게만 해. 예? 다 인정해 줄게 했는데 시진핑이 나 적그리스도를 떠받치는 영의정 되는 왕 필요 없어 이거예요. 내가 패권 찾아야 되겠다 이거. 응? 뭐 중국 몽이세 이러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만약에 시진핑이 그 제안을 덥석 물고 그래 했으면요, 우리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예요, 우리. 중국 넘어갔다고. 지금 자녀들 전부 다 감시체제 안에 사는 거야. 우리 국민이 뽑았다고요? 국민이 어떻게 뽑아요? 선거 조작하면 끝나는데. 대표 조작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 시진핑이 딱 반기를 드니까 미국이 깜짝 속은 거야. 이럴 줄 몰랐는데 제가 우리말 들을 줄 알았는데 본색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이래가지고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위원장이 올린 영상을 보면 1919년 9월 24일 크리스토퍼 파월의 FBI 국장이 방한을 하고 4일 후에 1919년 9월 28일 지나 해스페 CIA 국장이 방한을 극비밀리에 두 사람이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너 대통령 나가.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체 정자도 모르는 사람. 검찰에 25년 봉다 검찰총장이 그냥 떠밀려서 나간 거예요. 자기 대통령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너 나간 거예요 지금. 원래 대선은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잖아. 정치인들이 대선을 나오지 누가 검찰에서 나올 거 생각이나 했어. 왜 FBI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밀었냐. 검찰에서 나와야 야당의 이 잘못한 비리를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그리고 우파 다 써먹고 없어요 우파는. 이래서 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왜 남한을 주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이거. 주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이제 미국에서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다시 짜는데 지금 이 바이든 정권에서 짰죠. 근데 내가 그래서 윤 대통령 되면서 2년 반이 지나면서 바이든 정권을 내가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바이든 정권은 항상 패가 두 패라고. 카드가 두 개라고. 윤 정권을 세웠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세요. 지금 피하 10분이 다 됐잖아. 적과 아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하나가 우파고 나머지 전부 좌파들이야. 주변에 뺑뺑뺑뺑 돌아 쌓인 게 다 전부 원수 덩어리들이야. 이런 왜 그만큼 좌파를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응? 미국에서 중국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우파 정권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지만 중국이 시진핑이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너희의 칠상으로 들어갈게. 칠상으로. 너희가 짜는 글로벌 아젠다 그 칠상으로 들어갈게 하면요. 이 판 또 다시 뒤집어서. 그 우리는 뭐다? 그래서 이재명을 안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시진핑이 무릎을 꿇으면 이재명 카드를 또 살려야 되잖아. 이재명을 살려서 이거 내가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재명을 살려서 북한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다시 넘겨줘야 돼. 그 원판이니까 원판인데 시진핑이 지금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판을 다시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재명을 지금 보루를 놔두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바이든 정부가 싫은 거야. 민주당 새끼들. 미국도 민주당이잖아.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 미국도. 미국 민주당이 오바마부터 이거 다 이런 거. 어? 한 카드를 안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석해내는 정치는 이거는. 근데 누구한테도 말 안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을사냥 속에서 자꾸 떠올려가져서 오늘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말을. 트럼프가 당선되면 두 카드를 줄까? 아니면 한 카드만 줄까? 나 그거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다고. 모르겠지만, 하지만 트럼프는 되면은 무엇이다? 부정선거를 받겠다고 했어요. 응? 그 트럼프가 공약하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돼서 공약을 해서 트럼프가 트럼프 쪽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대북 제재를 했는데 미국에서 해놨는데 이걸 어기는 자를 엄단하겠다. 이런 두 개가 VOA라고 있죠. 미국에서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건 전부 좌파 방송에 볼 가치가 없고 미국의 VOA가 있어요. 이 VOA 이 방송을 미국 CIA에서 만든 방송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이게 오리지널이고 폭스가 우파 뉴스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려면 이런 거 봐야 돼. 이게 VOA에서 그게 나온 거야. 그러면 대북 제재를 했는데 이걸 어긴 자가 누구예요? 이화영이가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줬잖아. 대북 제재를 했는데 돈을 갖다 줬는데 그걸 누가 갖다 주라고 결제를 누가 했냐? 이재명이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그럼 이화영, 이재명 다 미국에서 데리고 가서 수사해서 그 나라에서 재판을 때릴 수가 있대요. 그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변호사가 그 때리면 얼마가 나오냐? 100년형까지 나올 수 있대. 형무소 100년형까지. 그 이재명은 거기 100년 살다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다. 대북 제재 하나는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지금 저 민주당 있죠. 선거 다시 해야 돼. 다 가짜 다. 조작을 했으니까. 국회를 다 지금 22대 국회야? 24대 국회? 몇 대 국회? 이 국회를 그냥 캔슬 시키고 새로 해야지 새로. 국회의원 새로 선거하고 지금 개표기 있잖아. 저거 다 없애버리고 수개표를 해야 돼. 아니, 전산망이고 뭐고 다 없애야 돼, 싹. 여기 전산망으로 다 조작을 하니까, 컴퓨터, 서버고, 나발이고, 서버고 다 없애버려야 돼. 몇 날 며칠 걸려도, 열흘이 걸려도 수개표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물론 트럼프는 두 가지 카드를 줄지, 몇 가지 카드를 줄지,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건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 만약에 프랑스나 뭐 영국에도 진보 좌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결이 다른 게 우리는 지금 미국의 주적을 미국이 그린이라고 하죠. 이게 C가 차이나, R이 러시아, I가 이란, N이 노스코리아, 북한이에요, 북한. 이 4대 국가를 미국의 주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만 멀리 떨어져 있고 차이나, 러시아, 북한하고 다 붙어있는 나라라고 지금 우리가 붙어있는 이런 나라로 휴전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진보다 좌파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고 이거 다 뭐다 공산국가 간다는 거예요. 이거 결이 다른 거라고. 이 결이 다른 거라고. 영국에서 그 의회에서 지금 진보가 진보니 보수 이런 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보다 좌파다라고 하는 건 뭐다? 나는 북한의 북한의 종이 되고 북한의 종이 되고 중국의 종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북. 우리나라의 좌파, 진보 이 얘기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그럼 이거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지금 우리 지금 보수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갈렸다 그러죠. 이쪽은 어둠의 자식들이 간의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이런 이 영적 전쟁은 뭐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대로 하는 거고 기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다? 물론 강함은 나가고 태극기 들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영적 전쟁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듣고 시진핑이 미국의 아젠다의 질서에 안 들어가고 반기되게 하셨다고.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